안녕하세요. 팝칼럼니스트 김경진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였죠. 음악 다큐. 제목이 아하, 더 무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하, 테이크 온 미라는 타이틀로 개봉이 됐죠. 굳이 테이크 온 미라는 제목을 쓴 이유는 너무도 명쾌하죠. 아하의 대표곡, 아하가 거둔 정말 엄청난 세계적 히트곡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 영화 덕분에 아하라는 이 이름을 굉장히 오랜만에 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아하라는 팀은 제가 거의 처음 팝송을 들을 때 접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기억이 나요. 제가 한 중3 때까지만 해도 가요만 들었거든요. 팝은 안 들었어요.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좀 추천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녀석이 말한 이름 중에 아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야, 아바가 뭐냐? 아하지. 그러니까 팝송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도 아하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아하가 당시에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아하의 데뷔 앨범 헌팅 하이 앤 로우라는 앨범을 처음 사고 나서 이 테이크 온 미가 정말 너무너무 멋진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튼 하켓이라는 이 보컬리스트의 굉장히 깔끔하고 매끄러운 미성이잖아요. 이 목소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하에 대한 애정은 80년대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사라져 갔고, 그들 역시 세계적인 그룹에서 조금씩 이 쇠퇴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하라는 이 팀은 노르웨이라는, 당시 대중음악계에서 노르웨이의 위상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아하 덕분에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노르웨이가 배출한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대중음악 그룹 밴드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 아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하, 이 3인조 그룹이지만 이들 내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펼쳐왔지만 중간중간 휴지기가 있었고, 또 10장의 앨범을, 정규 앨범이 10장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이 10장의 앨범이 대중적인 성공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대체로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아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하 최고의 작품 테이크 온 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온 미, 그 키보드 인트로, 이 사운드를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정말 옛 추억에 잠길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친숙한 어떤 음악들의 원형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이크 온 미라는 곡은 1985년 말에 빌보드 차트, 영국 차트, 또 세계 각 나라의 차트를 석권했던 정말 대단한 히트곡으로 자리한 작품입니다. 아하는 노르웨이 팀이죠.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1982년의 일입니다. 처음 결성했을 때의 그 핵심 멤버들은 폴 왁타라는 인물, 그리고 마그네 프루홀맨이라는 이 두 친구가 주축이 됐던 팀이에요. 폴 왁타와 마그네 프루홀맨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들이고, 브리치스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 노르웨이 소위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던 보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튼 하켓이에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모튼 하켓을 영입을 해서 그 폴 왁타가 그 초창기에 썼던 곡 중에서 아하라는 곡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룹명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노르웨이, 자기네들의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뭔가 야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 나라의 음악 시장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로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 친구가 런던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그 와중에 음악 작업을 계속 하고 데모를 만들어서 여러 음반사들에 보내고, 오랜 고생 끝에 결국 1984년에 워너브라더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음악 씬의 어떤 트렌드를 이루고 있던 음악은 뉴웨이브 신트팝이었어요. 신시사이저가 주축이 된 음악이었죠. 폴 왁타는 기타리스트였고, 그 어린 시절에 이미 그 폴 왁타가 그 마그네 이 친구에게 너는 키보드를 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키보드로 자리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보컬리스트인 모튼 하켓. 드럼과 베이스가 없죠. 트리오인데 드럼과 베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앨범 작업 세션 현황들을 보면 다른 뮤지션들이 참여해서 뭐 베이스나 드럼 연주를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폴 왁타와 마그네 프로홀맨이 드럼과 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 부족한 사운드를 메우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밴드의 첫 싱글이 바로 Take On Me입니다. 근데 이 Take On Me는 애초에 폴과 마그네가 브리지스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펼치던 무렵에 발표가 됐던 곡이에요. 제목은 달랐습니다. 제목이 Miss Erie,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음산한 여인, 뭐 좀 이런 의미가 될까요? 근데 참 곡이 뭐랄까, 얄팍해요. 얄팍하면서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지스 시절에 썼던 이 곡, 물론 그 유명한 키보드 리프, 그 멜로디는 그 곡에도 담겨 있죠. 이거를 좀 더 세련되고 풍성하게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아하라는 이름으로 Take On Me라는 제목으로 처음 싱글을 발표를 하는데, 이 곡도 그다지 신통한 반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 초기 버전 Take On Me의 첫 번째 버전을 역시 유튜브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이게 뭐야 싶을 겁니다. 마치 그 80년대 8비트 게임, 거기 그 음악과 같은 좀 뿅뿅거리는 사운드, 굉장히 좀 촌스러운 이런 사운드가 펼쳐져요. 그래서 당시에 그 워너브라더스의 프로듀서였던 알란 타니라는 인물이 이거를 좀 더 풍성하게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키보드 사운드를 더 확고한 키보드 사운드로 변화를 시키고 코러스를 또 강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Take On Me라는 곡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1985년에 이 싱글이 발표가 되고 앨범과 더불어서 발표가 되면서 세계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 Take On Me가 거둔 성공의 바탕에 큰 역할을 한 요소가 또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에서는 어떻게든 이 곡을, 그리고 이 밴드를 성공을 시켜야겠다, 대중적인 그 사랑을 차지하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스티브 배런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연출가를 통해서 멋진 뮤직비디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결합한 형태의 뮤직비디오인 것이죠. 스티브 배런이라는 이 인물이 뮤직비디오 씬에서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펼친 인물이에요. 이전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도 이 사람이 연출을 했었고, 이후에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도 스티브 배런의 작품이었어요. 그가 아하의 곡을 위해서 택한 방식은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결합, 그것도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소위 로토스코핑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로토스코핑이 뭐냐면 실사 촬영한 이 이미지다가 트레이싱 페이퍼를 대고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펜으로. 그러면은 이 그린 그림은 어떤 현실감을 가지게 되지만 결국 그림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충실하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브 바런과 이 제작팀이 그린 이 Take On Me라는 이 곡을 위해서 그린 컷 수가 뭐 3,000 프레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그림 그리는 데만 한 넉 달 이상 걸렸고, 결국 뮤직비디오 총 제작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화 속, 마치 그 여자 주인공이 만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남자 주인공과, 즉 모튼 하켓과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스토리가 만화,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혼재를 통해서 멋지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는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저도 사실은 80년대 뮤직비디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아하의 Take On Me였어요. 이게 워낙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또 작은 해프닝이 있었죠. 그 조용필 씨가 출연한 당시에 그 맥콜이라는 보리 음료가 있었습니다. 맥콜 TV 광고에 이 아하의 Take On Me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거를 광고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박이 납니다. 당시에 이 광고 회사에서는 그 해외 그 광고제 이 영상을 출품하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망신만 당했죠. 완벽한 표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하의 Take On Me는 그 정도의 이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듬해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아하의 작품이 무려 11개의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돼서 8개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 Take On Me 뮤직비디오가 거머쥔 상이 6개 부문이에요. 물론 올해의 비디오 상은 못합니다. 올해의 비디오 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이 올해의 비디오 상을 타지만, 아하의 Take On Me는
뭐 연출이라든지 특수효과 또 그 뭐 컨셉트 부문, 그 시청자가 선정한 이 부문 등 6개 부문을 탔고, 역시 그 아하의 데뷔 앨범에 수록됐던 The Sun Always Shines on TV 이 뮤직비디오가 또 2개 부문을 수상하게 되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면서 이 Take On Me를 통해서 아하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거듭나게 됐고, 이후에 뭐 당시에 이제 한창 또 인기 있었던 듀란 듀란이라는 이 영국 팀과 더불어서 그 시기를 대표하는 뉴웨이브 신트팝 그룹으로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실 그 아하의 전성기는 세계적인 전성기는 80년대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새 앨범 1985년에 발표된 데뷔작 헌팅 하이 앤 로우, 그리고 1986년에 스카운저럴 데이스 2번째 앨범이었죠. 그리고 88년에 3번째 앨범 Stay on These Roads, 이 앨범들이 이제 뭐 영국이나 빌보드 차트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아하의 위상은 조금씩 내려가게 되죠. 물론 1994년에 이제 아하가 활동을 멈추고 뭐 각자 솔로 활동을 펼치고 이러긴 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Take On Me의 뮤직비디오 감독 스티브 베런은 영화도 몇 편 연출을 했었어요. 뭐 닌자 거북이가 있고 코네드 대소동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코네드 대소동이라는 이 영화에 모튼 하켓이 솔로로 노래한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이 삽입이 돼서 또 사랑을 받게 되죠. 그 Can't Take My Eyes Off You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은 곡이지만, 아하와 이 스티브 베런이라는 감독 둘의 그 인연이 그렇게 이어져서 모튼 하켓과 또 스티브 베런과의 관계, 그래서 히트곡이 또 하나 탄생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Take On Me라는 이 곡은 이 멜로디 자체가 워낙 탁월합니다. 그 롤링스톤 매거진에서 어떤 표현을 쓴 적이 있냐면, Take On Me에 대해서 팝 역사상 가장 따라 부르기 힘든 코러스를 가진 곡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 부르기 힘든 코러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Take On Me, 이 저음부로 시작을 해서 Take Me On, I'll Be Gone, In a Day or Two, 이 모튼 하켓의 가성으로 쭉 올라가는, 마치 그 우리가 예전에 뭐 아이유의 3단 고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모튼 하켓의 목소리가 이 저음부부터 고음부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 이 부분을 따라한다는 게 참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하튼 이런 그 멋진 코러스, 또 키보드 연주, 그리고 탁월한 멜로디 라인, 이런 그 요소들을 가진, 무엇보다도 모튼 하켓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던 Take On Me라는 곡은 80년대를 대표하는 곡,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뮤지션들에게도 영감을 줬던 곡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를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구냐 하면 크리스 마틴이에요. 콜드플레이의 그 크리스 마틴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아하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 말을 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하 다큐멘터리에도 크리스 마틴이 아하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뭐 많은 뮤지션들이 그 아하라는 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영감을 얻었죠. 그 U2의 명곡 중에서 Beautiful Day라는 곡이 있습니다. 2000년에 발표돼서 그래미 올해의 노래, 뭐 올해의 레코드 뭐 이런 거 수상했던 작품이 있었죠. 그 Beautiful Day 듣다 보면은 Touch Me라는 이 Touch Me라는 코러스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들으면서 이거 아하인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하의 The Sun Always Shines on TV 라는 이 곡이 Touch Me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가사와 그 멜로디를 U2가 잠깐 가져왔던 거죠. 아하의 Take On Me는 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밴드다 보니까 그래미에서의 성과는 없어요. 그래미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에 노미네이트가 되긴 했었죠. 그런데 그때 수상을 했던 아티스트는 샤데이였습니다. 어쨌든 아하는 노르웨이를 떠나서 이 세계적으로 자신의 나라, 요즘에 그 우리 BTS가 그러는 것처럼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높인 이유로 나중에 이제 뭐 훈장을 타기도 하는데, 노르웨이 출신의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아티스트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되고, 이후로 꾸준하게 팬덤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기까지 합니다. 90년대에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졌던 콘서트에 무려 20만 명이 몰려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었죠. 아하는 이제 지금까지 활동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아하의 위상을 알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곡, 그리고 아하를 대표하는 곡, 결국 Take On M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
Take On Me를 비롯해서 아하의 여러 대표곡들을 들어보시면 모트나켓이라는 이 걸출한 보컬리스트의 역량, 보컬의 역량, 그리고 폴 왁타, 기타리스트인 폴 왁타가 주축이 된 작곡의 역량, 그리고 마그네 프루홀맨이 함께한 편곡과 다채로운 사운드, 이런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감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